원래는 제가 이제 크리처를 하도 좋아하다 보니까 몬스터 쪽이 좀 더 취향이긴 한데 이제 일본 애니 작품은 드래곤볼은 원래 좋아했었어요. 조영차나 처음 제2의 참가제의 받았을 때 아 드래곤볼은 무조건 해야지 싶어서 드래곤볼 프리저를 좀 더 크리처 느낌 나게 제가 제 스타일 가미해서 작업을 했는데 이벤트 끝나고 나서 이제 반다이에서 아 혹시 관심 있으면은 일본에서 일할 생각이 있느냐 뭐 드래곤볼이나 이런 만화 작업도 하고 싶고 이런 괴수 작업도 하고 싶고 하기에는 일본만한 나라가 또 없잖아요. 네. 괴수의 본고장이기도 하고 네, 반다이 스피리츠에서 이 프라이즈 분야를 메인으로 해서 반다이에서 일하고 있는 조영사 이두현이라고 합니다. 프라이즈 분야라는 게 어떤? 이제 피규어도 타입이 되게 많잖아요. 많은데 이제 프라이즈는 보통 크레인 게임에 들어가는 그 경품 피규어거든요. 얘네들이 그래서 다 프라이즈예요. 이제 저희 회사는 프라이즈 피규어를 메인으로 하지만 이제 다른 고가 컬렉터블도 이제 작업을 맡아서 하죠. 이 세 개는 반다이에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랑 BWFC 참가했을 때랑 이쪽은 이제 일본에 넘어가서 처음 작업한 작업. 이렇게 딱 가져온 이유가 있네요. 아 그렇죠. 네. 시기적으로 초창기 작품들이기 때문에 이제 맨 처음 프리저 작업했을 때는 대회 작업이기 때문에 작가들 자기가 넣고 싶은 특징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이전까지 안 나왔던 캐릭터를 해보자 했는데 이제 프리저는 나온 적은 많은데 변신 단계 2형태는 제품이 지금까지 뭐 한두 개밖에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크리처 느낌으로 가미를 했습니다. 가장 많이 참고를 한 포즈가 손오반이 어렸을 때 머리채를 잡고 니킥으로 이제 공격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포즈를 좀 반대 방향으로 변경을 해서 손 모양 같은 거는 조금 더 기괴하게 만들면서 좀 더 파워풀하고 폭군 같은 이미지를 넣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HR 기거의 에일리언 같은 느낌을 살리고 싶어서 위쪽 머리 두 분은 클리어로 작업을 했고 머리랑 가슴 그리고 어깨에 이렇게 넣었고요. 꼬리 끝에 뱀 비늘 같은 파충류 같은 텍스처도 그렇게 넣었고 생체 갑옷은 뼈 같은 느낌을 주기 위해 텍스처를 넣어갖고 리디자인 작업을 많이 진행을 했습니다. 네, 이제 이쪽은 그 GT 손오공인데 귀여운 캐릭터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지 좀 더 인상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역시 제 좀 특기가 디테일 넣는 거 보니까 보통 프라이즈에서 안 넣는 이런 바지주름의 텍스처 다 선을 그어가지고 그 도복 느낌을 내면서 좀 더 만화적으로 볼 수 있도록 디테일 작업을 많이 했었고요. 꼬리 같은 경우에는 좀 더 털 덩어리가 보일 수 있도록 이 원숭이 꼬리 쪽 작업을 했었고요. 가운데 손오반은 이제 손오반의 마성광이라는 기술인데 이제 드래곤볼 Z에서 마지막에 마인부랑 싸울 때 전체적으로는 좀 이제 러프한 텍스처를 고르게 넣었죠. 그리고 뭐 팔뚝에도 좀 어느 정도 작업을 했었고 이제 정면에서 봤을 때 손가락 사이로 손오반의 눈이 보일 수 있는 각도를 많이 신경을 써서 했습니다. 앞머리가 이제 하나가 또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데 측면이나 정면이나 어디서 봐도 좀 샤프하고 좋은 각도에서 볼 수 있도록 거기서도 이제 신경을 썼죠. 이제 일본 회사들은 고증을 정말 신경을 많이 써요. 물론 고증은 피규어에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캐릭터 이미지를 해치는 정도가 아니면은 포즈를 독특하게 하는 걸 좀 좋아하기 때문에 다각도에서 좀 멋있게 보인다거나 좀 더 파워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걸 좀 더 신경 써서 중점적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퀄리티가 꽤 괜찮은데 가격이 많이 싸잖아요. 프라이즈 제품은 대량 생산, 수량을 많이 찍어내고 도색 같은 경우에는 플라스틱 사출해서 끝낼 수 있도록 기획을 해요. 우리나라는 이제 수입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대량을 사서 샵에서 파는 식으로 판매를 하는데 일본에서는 샵에서 직통으로 판매를 하지 않고 게임 센터에서 엄청난 수량으로 이제 머신 하나에 들어갈 만한 규모로 이제 구매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판매 자체가 양이 다르죠. 뭐 이제 조형을 어떻게 시작하셨는지. 그냥 촬영 만들기 놀이로 거의 다 5살 때부터 취미로 했었는데요. 그 10살 때 처음 반지장 영화를 봤었는데 그 영화에서도 크리처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잖아요.
나중에 커면 이런 일을 해야겠다. 크리에이티브한 조형 작업 같은 걸 해야겠다. 조속과로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 들어와서는 이제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확실히 제가 구상하는 아이디어랑 이제 교수님들이 원하시는 좋아하는 아이디어랑은 차이가 다른 걸 알기 때문에 그때부터 페인팅 피규어라든지 뭐 그런 피규어를 조금씩 작업을 했었어요. 이거를 그래서 고질라를 거의 2학년 여름방학쯤에 시작을 했을 거예요. 아마. 2014년에 레전더리 픽처스에서 고질라 리부트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되게 포효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컷을 여러 번 돌려보면서 흉상을 한번 만들어보죠. 왜냐면 전신 제품은 많이 나왔는데 힘들었던 부분은 당연히 이제 크기를 먼저 키웠기 때문에 나중에 디테일 작업할 때 너무나 오래 걸렸죠. 이제 얼굴 부분이랑 이제 입속을 나름 좀 신경 썼어요. 그 영화 속 고증을 따라가려고 또 입속 모양까지 참고를 많이 했고 이빨은 하나하나 제가 에폭시를 만들어서 이제 또 꽂았죠. 그런 거랑 이제 이런 목덜미의 비늘 패턴이 점점 작아지는 그런 포인트를 비율을 맞추는 게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거 작업을 제 학교 선배랑 같이 시작을 했어요. 시작을 해서 처음에는 같이 열심히 만들었는데 나중에 점점 그 선배가 뭐 일이 바쁘다면서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거의 한 작업 전체 한 95%는 완성을 해버려서 결국에는 그냥 그래 그냥 네 거 해라 해서 예, 이 제품은 그 일본의 괴수 피규어의 명가 엑스플러스라는 회사에 이제 로단 2019년 고질라 킹 오브 몬스터에 등장하는 그 버전입니다. 이 컨셉 아트 중에 로단이 이렇게 화산에서 뛰쳐나와서 날아가는 이제 포즈가 이렇게 있었어요. 아, 이 대칭형 포즈를 어떻게 해야지 좀 더 다이나믹하게 볼 수 있을까 연구를 많이 한 끝에 뭐 발 동작을 양쪽을 이렇게 대칭이 되지 않도록 다르게 한다든지 뭐 한쪽은 좀 더 오므리고 한쪽은 좀 편 상태로 그리고 목을 정면으로만 보지 않고 조금 측면으로 이게 활공하면서 좀 더 트는 듯한 모습으로 작업을 했었고요. 그리고 날개를 이제 공기의 그 무게감이 느껴지도록 날개가 좀 더 위쪽으로 봉긋 솟아올라서 이렇게 아래쪽으로 활공하면서 날아가는 느낌을 줄 수 있도록 설정상 이 괴수의 혈액이 용암이거든요. 날개 깃털 하나하나가 약간 흘러내린 마그마, 굳어진 마그마 느낌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느낌을 최대한 어떻게 잘 느껴질까 그거를 좀 고민하면서 많이 여러 방법으로 텍스처 작업을 해봤는데 그 중에서 제일 효과가 좋았던 방법을 이제 표현을 했습니다. 조직 생활을 한 상태에서 가신 거죠? 졸업하자마자 바로 갔죠. 왜냐면은 이거를 이 BWFC 참가를 했을 때가 2018년 졸업 거의 막바지였거든요. 처음에 근데 말을 들었을 때 저 근데 일본어 같은 거 전혀 못하는데 그랬더니 아예 괜찮다고 그냥 와 오면은 배운다고 하면서 데려갔죠. 올해 조형했던 작품들 아직 발매가 안 됐기 때문에 발매 공개된 것들 중에서는 이제 최근에 업로드했던 스타워즈 비전스라는 그거를 세 채 제가 다 작업을 했습니다. 그 스타워즈 비전즈 중에 검은색 사무라이 같은 캐릭터가 있어요. 예, 그 캐릭터는 정통 스타워즈 캐릭터랑은 되게 다르긴 한데 가장 일러스트를 받았을 때 제일 취향에 맞는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반다이랑은 계약이 아직은 남아 있으니까 그 계약 기간까지는 일본에서 계속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는 일본에서 활동 연장을 할지를 아직 지금 고민하고 있어요. 컨셉 아트, 3D 컨셉 아트도 저에게 관심이 있거든요. 서구 쪽 이제 특수효과 회사에 한번 지원을 해볼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처음 그 반지의 제왕을 봤던 그 길이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그 원점으로 처음 봤던 이미지의 그분들의 자리로 들어가기 위해서 한번 이제 도전을 다시 해보고 싶습니다.